자꾸 녹화 중단을 눌러가지고 다시 됐네요. 잘못했어요. 자, 이거는 이게 5주차 지지난주 문제인데요. 제가 개별공시지가 하면서 이 판례가 조금 낯설어가지고 잘 안 외워져서 같이 한번 보고 싶어서 이게 5주차 문제도 준비를 해왔어요. 이 판례는 뭐냐면 자, 개별 공시지가가 시가랑 차이가 나는 게 위법이냐 라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판례가 있어서 그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개별 공시지가의 취지 항상 적는 거고, 여기서 입법 목적을 저는 적어줬어요. 입법 목적을 적어준 이유는 이 개별 공시지가가 시가와 차이가 나는 거는 이 개별 공시지가가 입법된 목적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목적을 적어주면 뭔가 좀 논리를 끌고 나가기가 매끄러워져서 입법 목적을 적어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가 개별 공시지가의 위법을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개별 공시지가의 위법성 사유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위법성 사유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같이 암기하려고 제가 만든 코드를 가져왔어요. 절표 특가이라고 제가 지었는데 이제 주요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거나 비교표준지의 선정이나 그래서 비교표준지의 표준지와 당해토지의 특성 조사 비교, 그 다음에 가격 조정률의 적용이 잘못되었거나 기타 위산 오기로 인하여 지가 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위법력을 다툴 수 있다라고 판례에서 개별 공시지가의 위법성 사유는 이러이러한 거야. 이거 약간 그거랑 비슷해요. 뭔지 아세요? 어떤 거일까요? 위법성 사유? 정정 사유랑 비슷하죠. 네, 정정 사유랑 비슷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위법성 사유 이거를 위반하면은 한 건데, 여기 보면은 시가와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의 시가의 차이가 이거에 대한 학설이 있어요. 그래서 학설은 그러니까 개별 공시지가가 시가와 같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에 대한 논리거든요. 그래서 정책 가격설과 시가설이 있어요.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는 정책 가격이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 형성을 도모를 위한 거고, 그래서 시가와 다를 수 있다라는 견해가 정책 가격설이고요. 시가설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이게 조세 부담금 산정을 하기 위한 건데 세금 산정할 때 당연히 시가로 해야지 왜 이거를 시가로 안 하냐, 그래서 현실의 가격을 반영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학설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조세 부담금 해서 시가로 하게 되면 시가는 계속 바뀌는데 이거 좀 불합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공부를 많이 하신 학자분들이 주장하는 이론이니까 그냥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또 결론을 내려줬어요. 이거는 제가 잘 안 외워져가지고 초미연불이라고 또 암기코드를 만들었는데 되게 입에 잘 붙지 않나요? 단지 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하거나 미대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초, 미, 현, 불. 근데 이렇게 어렵게 안 외우고 그냥 실제 공시지가가 시가와 차이 난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은 아니다 라고만 써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웬만하면 판례 문장을 길지 않은 거는 그대로 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암기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 아니라는 문장이 있잖아요. 그럼 또 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은 뭐냐? 사실은 이거는 여기 전체적인 맥락상 사실 없어도 되기는 하는데 좀 답안에 차별을 두고 싶어서 같이 저는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과지획계라고 외웠는데요. 개별 토지 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는 그 가격으로 결정하게 된 경위, 그리고 인근 유사 토지에 적용된 가감 조정 비율, 그 다음에 지가 상승률, 그 다음에 당해 토지에 대한 기준 연도를 전후한 개별 토지 가격 증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게 지금 펜이 안 나오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경과지계,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의 그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법 목적, 개별 공시지가는 이런 입법 목적이 있고,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의 위법성 사유는 이런 게 있어. 그래서
근데 시가가 차이 난다는 거는 위법 사유에도 없고, 판례 입장이 이게 초과하거나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면 어떨 때 불합리한 가격이 돼? 경가지기일 때는 불합리한 가격이 돼. 그런데 여기에 시가랑 차이 난다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결론에서 부동산 공시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봤을 때 개별 공시지가는 정책 가격이야. 그래서 여기 아까 학설에서 말했던 거에 대해서 내 의견을 이렇게 적어줬고요. 단순히 시가가 괴리된다는 사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부동산 공시법의 산정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돼. 그래서 의뢰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앞에서 쓴 내용들을 결론에서 정리해줬습니다. 네. 오늘 제가 100점을 풀어왔거든요. 좀 지루하시죠? 그만할까요? 아니. 그냥 다 할까요? 네. 너무 힘드신가요? 아니, 전 괜찮은데 지루하실까봐. 아니. 네, 오늘 100점 준비하는데 좀 내용이 많네요. 아무튼 그래서 30회 기출이에요. 이번에 또 개별 공시지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의 신청했는데 문제는 얘는 이의 신청이 도과한 다음에 이의를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도과한 다음에 신청하면은 이 이의 신청은 효력이 없겠죠. 근데 토지가격 기준표 적용에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A 시장이 이의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해보니 비준표 적용에 오류가 있었음을 알아서 그냥 정정을 했어요. 이게 정정은 직권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을은 자기가 이의 신청한 걸로 정정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A 시장은 그거랑 무관하게 그냥 공지를 정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갑은 정정된 공시지가에 대해서 2018년 10월 22일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갑 소송은 적법한가 해서 마찬가지로 제소기간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정정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잖아요. 정정은 언제부터 할 수 있다 그랬죠?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개별 공시지가 정정은 공시 기준일부터. 왜냐하면 개별 공시지가 정정은 공시 기준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쵸? 자, 잘 외웁시다.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의 취지 써줬고요. 이거는 정정에 대해서 말을 묻고 있으니까 12조에 있는 정정에 대한 그 규정 써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취소소송이 적법하냐고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취소소송이 적법하냐고 묻고 있으니까 우리 아까 취소소송 적법성 물어볼 때 세 가지 적기를 했잖아요. 그쵸? 대상 적격, 원고 적격, 제소 기간. 그래서 이렇게 3세트 딱 적어줬어요. 그래서 원고 적격, 대상 적격, 그 다음에 제소 기간에서 행정소송법 20조에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제기해야 된다. 라고 규정하였고, 여기서 이제 사안의 경우에 대상 적격, 원고 적격이 인정돼서 제소 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겠다. 라고 한 다음에 사안의 해결을 써줬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는 그냥 공시 기준일에 소급해서 효력을 발생한다라고만 말씀드렸는데 그 판례가 이겁니다. 그래서 새로이 개별 공시지가가 정정되어 공고된 이상 당초 개별 공시지가는 효력을 상실하고 정정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가 공시 기준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이게 그 판례 풀 버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만 써도 되지만 저는 이게 이제 공시 기준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이 공시 기준일을 안날로 볼 거냐, 있은 날로 볼 거냐에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제소기간에 대해서 안날이란 통지가 있은 경우 통지가 적법하게 도달한 날, 공고 고시에 의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 관계없이 공고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날이다 라고 판시해서 이 안날을 공시 기준으로 볼 거다라는 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판례를 하나 더 써줬습니다. 그래서 사안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는 공시 기준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는 공고 고시로 효력을 발생을 한다. 그래서 공고 고시일이 안날이다. 그래서 안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되는데 10월 아까 22일인가 그랬으니까 90일을 넘었기 때문에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 그래서 소는 각하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소기간 한번 정리해 놓으면 제소기간에 관련된 문제는 다 좀 쉽게 풀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해신청 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A시장의 개별공시지가 정정 처분을 위법하다고 주장을 한다. 갑 주장은 타당한가? 이거 딱 푸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앞에 이해신청 재소기간이랑 소 내용이 적격한지 다 썼거든요. 정정처분 의의까지 다 썼는데 갑자기 위법하다고 주장한다고 하니까 그럼 뭐 써야 되지? 그쵸? 앞에서 다 썼는데 뭐 써야 되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답을 보고 싶었는데 답을 보고 싶은 그냥 유혹을 뿌리치고 몰라 그냥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대한 일반론으로 채워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개별공시지가 이해신청이 뭔지 아까 이해신청을 제가 여기 안 적어가지고 여기 이해신청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졌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해신청에 대해서 좀 써야겠다. 그래서 이해신청을 써줬어요. 그래서 이해신청은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 그래서 사안의 경우 갑은 이해신청 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의를 신청했다. 그래서 문제에서 준 내용을 가지고 하나 그 목차를 뽑았어요. 그 다음에 개별공시가 아까는 정정의 의의만 적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개별공시가 정정의 사유도 적어줬어요. 그래서 이 시장 여기서 이 개별 공시지가 정정 처분이 위법하냐고 물어봤으니까 그럼 정정 처분의 사유가 뭔데? 그래서 사유에 해당하면 위법하지 않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법할 거고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정정 사유를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까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오류, 의견 청취, 공시 절차를 완전하게 아까 제가 절표특가이라고 했잖아요. 비슷하죠?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얘는 개별공시지가 정정 사유로 법에 들어가 있는 거고 아까 그 안에 판례가 근거로 이렇게 제시를 한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 써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용도 지역, 용도 구역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조사를 잘못한 경우 토지가격 기준표 적용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할 수 있다라고 정정 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정정 절차를 지켰을까? 그래서 정정 절차는 간단합니다. 그냥 심의 거쳐서 직권으로 정정하면 돼요. 틀린 계산 오기는 심의 거치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정정 절차 적어줬고 정정에 대해서 적어야겠다라고 했더니 지면이 다 차더라고요. 그래서 사안 해결에 토지가격 기준표 적용에 오류가 있어서 개별 공시지가 정정 사유에 해당한다. 그래서 정정 사유가 있을 때는 시공국정장의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고 그냥 토지소유자 이해신청과 상관없이 정정할 수 있고 개별공시지가 정정이 이루어진 것은 이해신청과 무관하기 때문에 갑 주장은 타당하게 결여된다라고 근데 약간 분량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마지막에 쓸데없이 좀 길게 썼어요. 그쵸? 그런 거 느껴지죠? 네, 그래서 말을 좀 길게 하려고 좀 길게 썼습니다. 근데 답안 보니까 제가 쓴 답안이랑 거의 비슷하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왔구나. 나 내일 시험 보러 가도 되겠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 문제는 이거 다음 주 스터디 문제예요. 그래요? 강박사님 스터디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얼핏 봤더니 이 문제 내셨더라고요. 이거는 토지가격 비준표에 그 하자가 치유가 될 수 있냐 그거거든요. 근데 토지가격 비준표의 하자는 내용상 하자이기 때문에 치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그렇고요. 그래서 논점의 정리가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한 경우에 이를 기초로 산정한 부담금도 위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정된 개별공시지가가 하자나 이런 게 있어서 위법해졌어요. 근데 정정을 했는데 어차피 똑같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어차피 개별공시지가가 똑같으니까 부담금 다시 산정해도 똑같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개별공시지가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냥 원래 산정한 부담금 이걸로 해. 이거 맞아. 이거 그냥 적법한 걸로 하자. 이 논의예요. 그래서 적법한 게 될지 말지 하자의 치유 법리로 검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자가 치유가 되려면 이게 이제 토지가격 비준표의 법적 성질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가격 비준표가 뭔지. 그래서 토지가격 비준표는 지가 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고요. 이거는 부동산 공시법 3조 8항에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판례는 여기서 이제 토지가격 비준표의 법적 성질을 판례는 부담금 산정에 있어 법령 구축적 구시를 하는 것으로 법규적 성질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라고 판례 내용 적어줬고요. 네, 부담금 부과에 대한 법적 성질도 같이 적어줬고, 그 다음에 하자의 치유 일반론. 하자의 치유는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사후에 보완하여 행정의 효력을 적법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용한, 이게 제일 좋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용한 절차를 안 썼네요. 중요하다고 해서 무용한 반복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그쵸? 절차. 무용한 절차, 그냥 무용한 반복이라고 해도 될까요? 조금 이상하죠. 그쵸, 이상하죠. 네, 쓰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썼네요. 그래. 무용한 절차 반복을 방지하여 행정 능률성의 취지가 인정된다. 그래서 하자의 치유 인정 여부는 능률성 측면에서 긍정하는 견해와 권리 구제를 위해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그래서 법률 원칙 판례는 원칙적으로 법률 저는 이게 하자의 치유랑 그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랑 되게 헷갈리지 않아요? 맞아요. 그죠? 가끔씩 판례 저는 거꾸로 써요. 오늘도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 이거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쓰는데 갑자기 이거 썼어요. 법률 적합성 원칙상. 그래서 쓰다 보니까 하자의 치유 아니네. 그래서 법률 적합성 원칙상 하자의 치유가 인정될 수 없는데 국민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컨대 이건 행정 능률성과 국민 권리 부재를 조화를 도모한 판례 입장이 타당하다. 그래서 그러면 하자의 치유의 인정 범위나 치유 시기는 어떻게 되냐? 하자가 취소 사유이면서 이거 좀 말을 원래 하자라고 안 하고 위법 사유라고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냥 하자라고 썼습니다. 나중에 답 보니까 위법 사유더라고요. 위법 사유가 취소 사유이면서 절차 형식상의 사유는 치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당연 무효이거나 내용상 하자는 치유될 수 없는 하자로 봅니다. 그리고 치유 시기에 대해서는 불복 여부 결정 및 불복 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해서 쟁송 제기 이전설의 입장입니다. 이거는 배점이 좀 허락을 한다면 이거 나눠서 하나씩 좀 다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쟁송 제기 이전설. 또 뭐 있었죠? 쟁송 제기 이전설이랑 또 뭐 있었죠?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것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하니까. 쟁송 제기 이후설이었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중에 찾아봐야겠어요. 토지가격 비준표 적용 오류에 하자에 그러면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오류가 있는 거는 그럼 어떤 하자의 성격이 뭐냐? 판례는 토지가격 비준표의 적용상 오류는 내용상 하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토지가격 기준표 적용상 오류가 내부상 하자다라고 판례가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 내용상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 판례처럼 내용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치유되지 않는 걸로 보는 입장이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가격 비준표 적용상의 하자는 치유가 될 수 없고요. 위법성의 정도는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같이 토지가격 비준표에 적용 하자의 성격과 위법성 정도를 적었습니다. 여기서 위법성 정도를 적은 이유는 당연 무효면은 또 치유가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얘는 내용상 오류이기 때문에 치유가 안 된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그래서 치유가 안 되니까 당연히 부담금 부과도 적법하게 될 수가 없겠죠. 이게 치유가 되면은 개별공시지가 위법이 치유가 됐어. 그러니 부담금도 적법한 게 되는 거야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용상 하자기 때문에 치유가 안 돼. 그러니까 부담금 부과도 적법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는 위법한 개별 공시지가에 기초하여 부담금 부과가 위법하게 된 경우 그 후 적법하게 결정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가 당초 위법한 개별 공시지가와 내용이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부담금 부과가 적법하게 된다고는 볼 수는 없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안의 해결에서 개별 공시지가 결정에 있어 토지가격 비준표 적용에 오르는 내용상 하자로 보는 게 타당하고 내용상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게 되면 이게 법적 적합 안정성이나 법률 적합성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법을 위반을 해서 행정적인 행정행위를 했어요. 근데 법을 위반해서 행정행위를 해놓고서 그게 다 하자가 치유가 된다? 그럼 법이 왜 있어요? 그쵸? 맞아.
그럼 법이 필요가 없잖아요. 행정사고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국민들이 막 이의를 제기해요. 이거 왜 이렇게 했냐? 그럼 내가 고칠게. 고치면 되잖아.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이나 법률 적합성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내부상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요. 그래서 하자 치유를 이게 하자 치유를 인정하게 되면은, 부담금 부과가 됐어요. 근데 이게 위법한 거기 때문에 부담금을 안 내고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적법하게 돼. 그러면 가산금이 붙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에게 이거 위법해서 너네가 위법하게 한 건데 국민한테 피해가 또 발생을 하니까 이 가산금 발생 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라고 적어 주었습니다. 이것도 판례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좀 길게 했네요.